안녕하십니까, 이현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지도와 함께하는 한양 도성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옛지도를 들고 현재 서울이 된 조선시대 한양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한양과 서울을 비교합니다. 두 번째는 한양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형성 과정과 주요한 시설물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한양 도성을 성곽과 성문을 한 바퀴 랜선으로 여행을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양 도성 밖의 모습을 엣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양과 서울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한양부터 시작하지만 두 도시가 똑같은 도시는 아니죠. 그래서 어디가 한양이고 어디가 서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들고 계셔서 여기서 보시는 게 나아요. 마우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손으로 하시면 불편하세요? 이렇게? 네. 불편하세요? 혹시? 아니요, 불편해요. 그냥 하죠 뭐.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는 걸로 하고 예. 처음부터 다시 쓰는 예. 게 좀 더 될 거라고. 안녕하십니까, 이현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지도와 함께하는 한양 도성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시대 옛지도와 함께 현재 서울이 된 조선시대 한양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첫 번째 한양과 서울을 비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시로 형성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이 형성된 한양 도성을 성곽과 성문을 따라서 일주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옛지도를 통해서 한양 도성 밖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양과 서울입니다. 어디가 한양이고 어디가 서울인가? 한양과 서울이 이제 공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영역적으로는 서울이 좀 더 확장되고 한양의 옛모습이 남아있는 지역도 있고 새로 경기도에서 편입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입니다. 자도성지 상강도라는 한양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있는 그대로를 그린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심상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린 것이 아니라 옛 사람들이 인식한 한양을 보는 겁니다. 이 지도에서 먼저 눈에 띄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아랫부분에 한강입니다. 한강 부분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지도의 특징은 한강 남쪽을 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강 남쪽은 경기도였기 때문이죠. 그 다음 눈에 띄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도성입니다. 도성 부분이고요. 안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바깥쪽으로도 하천이 흐릅니다. 그리고 왼쪽에 크게 그려진 섬이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요. 제일 위에 보이는 산이 삼각산입니다. 삼각산의 맥이 이렇게 한양 도성으로 연결이 돼서 가운데 부분에 도성을 그리고요. 여기를 개천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를 청계천으로 부릅니다. 청계천의 물이 중랑천으로 합류돼서 동쪽으로 흘러서 한강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도성의 서쪽에 있는 하천을 옛지도에서는 사천이라고 그립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번역 우리말로 현재어로 표시를 하면 모래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옛 사람이 도시를 어떻게 정했을까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 도시들은 성곽이 있고 성곽 안 지역과 성곽 밖 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읍성이 있고 읍성 안이 있고 읍성 밖이 있는데요. 한양 도성의 경우에는 도성 안과 도성 밖 지역이 합해집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 안과 한양 도성 밖을 합해서 행정구역식으로 하면 한성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성부의 범위가 그럼 어디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옛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제 행정 동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 사람들이 이제 영역을 정할 때는 저기 보이는 저 산까지 저기 보이는 저강까지 하자. 그렇게 했을 때 도성에 섰을 때 북쪽으로 보면 보이는 산이 무엇입니까? 삼각산이죠. 지금 우리는 이 산을 북한산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북한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한강이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산에서 한강까지가 남북의 경계가 되고요. 도성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보이는 하천이 무엇입니까? 중랑천입니다. 중랑천까지가 한양의 범위가 되고요. 서쪽으로는 대략 모래내 범위가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을 성박 지역을 약심리라고 해서 삼각산, 중랑천, 한강, 모래내 지역까지를 대략
심리라고 해서 성저심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저라는 말은 성받기란 뜻이니까 도성항 더하기 성저심리가 한성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서울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중랑청의 동쪽 지역은 서울이 한양이 아니었다는 거고 한강까지만 그린 걸로 봐서는 한강 남쪽은 경기도였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현재 서울에서 한양 한성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난 도로가 무엇입니까? 강변북로죠. 강변북로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따라서 난 도로가 동부간선도로죠. 동부간선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내부순환도로를 지납니다. 내부순환도로가 북한산과 백악 사이를 지나게 되고요. 그 내부순환도로가 서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를 갑니까? 월드컵 경기장과 난지도 사이를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의 범위가 대략적인 한성부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도에서 지금 모르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하천이 여기 보입니다. 이 하천이 만초천이라는 하천입니다. 지금은 복개돼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도성항과 도성박 그리고 한강유역으로 이제 크게 한양을 인식한 것 같고요. 한강 남쪽은 경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양이 한성부가 한강 북쪽 지역이지만 일제강점기와 현대 서울은 한강 남쪽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구분을 해보면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지도가 1936년의 경성부입니다. 조선시대는 한성부지만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부가 되는 거죠. 경성부 지도가 1936년이고요. 위에서 오른쪽 지도가 1949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의 서울특별시의 영역입니다. 영역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지도가 1963년의 서울 지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1981년의 서울입니다. 1936년 왼쪽 위에 있는 지도에서 한성부가 한강 북쪽이라면 경성부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저기 빨간색 원안에 있는 곳입니다. 저 빨간색 원안에 한강에 있는 섬이 여의도거든요. 여의도와 여의도 남쪽의 영등포 지역이 처음으로 1936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강남이 개발될 때도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영등포가 한강 남쪽의 중심이니까 영동지역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가 중심이니까 영등포의 동쪽 지역이 영동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36년에 경성부의 영등포 지역이 가장 먼저 포함이 됐고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고 1949년에 서울특별시가 이제 공간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원이 크게 두 개 있는데요. 북지역에 원이 있고 오른쪽에 원이 있는데 오른쪽에 작은 원 안에 보면 섬이 하나 보입니다. 한강이 보이고 그 섬이 무엇이냐? 그 섬이 잠실입니다. 잠실은 섬이었습니다. 원 안에 있는 이 지역이 새로 경기도에서 서울이 됐는데요. 중랑천의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중랑천의 동쪽 지역은 조선시대는 한양이 아니었다가 이제 서울특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중랑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잠실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한양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경성부에 비해서 북쪽으로 공간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북쪽으로 확장된 지역을 보면 북한 아래까지 1949년에 서울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에 1963년이 대대적으로 서울이 공간적으로 확대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북한산 아래까지 서울이었는데 도봉산, 수락산까지 이제 서울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한강 남쪽이죠. 경성부에서 영등포 지역만 경성부에 포함이 됐는데 이제 서울특별시의 영역이 관악산까지 한강 남쪽의 대부분 지역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1963년 1월 1일 이후에 경기도에서 서울이 된 지역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남산이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들 강의원에서 이제 서울 지도를 그리다 보면 남산을 그릴 때 한강 남쪽에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각을 한 거죠. 남산은 한강 남쪽에 있는 서울의 남산이 아니라 한양 도성의 남산이죠. 그리고 숭례문, 남대문은 한강 남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강 북쪽에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러니까 한양 도성은 한강 북쪽에 있으니까 남산과 남대문이 다 한강 북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남대문, 서울특별시의 남대문은 어디로 봐야 할까? 서울특별시의 남대문은 톨게이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남산은 목멱산이 아니라 관악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963년이 대대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이 되고 1981년과 1995년 무렵에 부분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시기를 중첩적으로 보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영역이고요. 여기가 여의도가 되고 경성부에서 영등포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1949년 8월 13일에 서울특별시의 공간적 확장이 된 영역은 동쪽으로는 이렇게 중랑천 동쪽 지역이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북쪽의 북한산 아래까지 서울특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한강 남쪽 지역이 경기도에서 서울이 됐고요. 동북쪽으로는 도봉산과 수락산까지 서울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서울 속에 한양이 있고 한양이 확장이 돼서 서울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일제강점기부터 주로 영등포 지역이 한강 남쪽의 중심이라면 주로 그 이전에는 한강 북쪽이 시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 지도는 1974년 서울의 모습인데요. 시가지가 붉은색 부분입니다. 시가지의 대부분은 한강 북쪽이고 한강 남쪽에는 일부만 시가지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살펴보면 여기에 섬이 있고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여의도가 제대로 도시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 영등포 공업단지만 시가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74년의 서울과 현재 서울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한강의 다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의도 동쪽에 이렇게 철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차가 다니는 한강철교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한강철교의 동쪽에 한강대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강대교가 지금은 이제 다리 이름을 각각 부르지만 예전에는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제3한강교로 불렀는데 여기 보이는 한강대교가 제1한강교, 그 다음에 이쪽에 여의도의 서쪽에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이 다리가 양화대교인데요. 양화대교가 제2한강교고요. 이 다리는 마포대교입니다. 한때는 서울대교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현재 강남 지역입니다. 이 지도에서 다리가 보이는 이 다리가 한남대교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허벌판에 선만 하나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한남대교를 지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영동지구라고 불렀던 강남 지역입니다.